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안 보전약연구원 원장 윤창영입니다. 2023년 한반도 정세는 북한이 핵무장력을 대폭 강화한 데다가 미중 간 전략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러북 간 군사협력 강화 등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간 북방 삼각 협력 관계가 강화되는 등 복합적 위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은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공식화, 나토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대응함으로써 과거 냉전 시와 유사한 북중러 북방 삼각협력 때 한미일 남방삼각협력 구도가 형성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지요. 특히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세 주도 능력이 돋보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입지를 굳힌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의 핵무력 실전화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양측의 군사적 활동이 6.25 전쟁 이후 전례 없을 정도로 고조되어 긴장의 파고가 크게 높아진 한 해였습니다.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은 우리의 한미 연합훈련 강화와 미 전략자산 전개 등 북핵 대응 강화 조치에 대해 화성 15형 ICBM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화성 17 ICBM,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 18형 등 5차례의 ICBM 시험 발사를 통해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고도화하였고 화살 명칭의 사거리 2000km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개발하여 수중 발사 및 공중 폭발 타격 방식으로 공격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수중 비밀병기라는 해일 계열의 수중해일 폭탄을 만들어 시험하고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의 건조식을 거행하는 등 핵무기의 다종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화산 계열의 직경 4-50cm의 전술핵 탄두 실물 10여 발을 공개하고 한미의 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에 대응하여 청주와 군산 비행장 겨냥 방사포 발사 훈련, 한미 연합상륙작전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을지 프리덤실드 훈련에 대응한 남한 주요 지휘거점과 작전 비행장 초토화 전술핵 타격 훈련, 부산항 기항 미 전략핵 잠수함 타격 훈련 등에 이어 8월에는 남한 전형토 점령을 목표로 전군 지휘 훈련을 실시하는 등 김정은이 요구한 강대강 행동대행동 원칙에 따른 남한 전형 및 미군 시설에 대한 전술핵 공격 연습을 강도 높게 실시하였습니다. 7월 27일 소위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서는 각종 ICBM 및 순항미사일, 방사포, 단거리 미사일들과 함께 미국의 첨단 무인정찰기 RQ-4 글로버로크 및 무인공격기 MQ-9 리퍼와 유사한 샛별 4호기와 샛별 9호기 드론을 과시하였지요. 북한은 4월 7일부터는 남북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통화에 응답을 거부하여 연말까지 남북한 간 연락 채널까지 봉쇄하였으며 8월 9일에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재차 소집하여 군대의 전쟁 준비를 공세적으로 더욱 다그칠 것을 결정하고 김정은이 직접 나서 전쟁 준비 박차를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군사위성 발사에 심혈을 기울여 1차와 2차의 발사 실패를 겪은 후 11월 21일 3차 발사 시에는 군사정찰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이 11월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사망 효력정지를 선언하자 북한은 이를 빌미로 11월 23일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와 군사분계 선지대 강력한 무력 및 신형 군사장비 전진 배치를 선언하고 지피들을 복원시킨 데 이어 판문점 경비병들을 다시 권총으로 무장시켰습니다. 한편 북한은 9월 26일 헌법 개정을 통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삽입하였습니다. 헌법에 명시한 핵무력 정책은 이전의 헌법이 핵보유국임을 명시하는 데 그친 데 비해 이를 재차 명시하고 핵무기 발전의 고도화를 천명하는 한편 무장력의 사명을 국가주권과 영토안정, 인민권익 옹호,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 전취물 사수,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것으로 규정,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문화하였지요. 대내적으로는 김정은이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민방위무력 열병식은 물론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 18형 시험 발사 등의 딸 김주애를 대동하여 참석함으로써 소위 백두혈통에 의한 족벌체제 영속성을 세뇌시키고 충성을 유도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기존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이어 평양문화보호법을 제정, 주민들의 사상적 이완과 한국으로부터의 재반 영향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면서 북중국경에 약 500km에 달하는 철조망과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 주민들의 탈북을 막는 등 김정은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과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가장 특기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3년 만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경을 열차와 육로, 항공로를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의 유입을 허용하고 교역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북경 아세안 게임과
카자흐스탄 ITF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선수들을 파견하고 그동안 귀국하지 못했던 중국 내 북한인들을 귀국시키고 탈북자들을 강제 귀국시켰으나 일반 주민들의 국경을 통한 인적왕래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경 개방으로 주북 중국 대사가 부임하고 주북 러시아 대사관의 인력이 충원되었으며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 교류도 이루어졌으나 아주 제한적이었지요. 또한 북한은 11월부터 재외공관 8개를 폐쇄함으로써 중러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더욱 고립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간에는 남북 간의 긴장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미국은 연초부터 2017년 이후 공석이던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하고 북한의 핵개발 자금 차단을 위한 암호화폐 규제 강화 방침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수없이 대화를 제의했으나 북한은 한 번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 합동군사훈련, 미군 전략적 자산의 한반도 전개심하다 군사적 도발로 응대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를 후원 세력으로 확고히 만드는 가운데 5차례의 ICBM 실험을 통해 미 전역을 북핵의 사정권에 넣을 수 있음을 과시하며 대화 복귀의 조건만 높여갔지요. 이 와중에 주한미군 병사인 트래비스 킹 일병 판문점 견학 중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판문점에서 처음으로 미북 대화가 개시되기도 하였으나 북한이 트래비스 일병을 일방적으로 중국 단둥으로 추방해 버림으로써 대화의 소지를 아예 차단해 버렸습니다. 북중 관계는 북한이 지난해 3년여의 봉쇄를 완전히 해제하여 교역이 활성화되고 인적 왕래도 시작하였으나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북한은 2월 나선 훈춘 트럭 통행을 2년 만에 재개한 데 이어 6월 남핑 무산 국경을 개방하고 8월에는 압록강 철교의 버스 운행과 고려항공기 운항을 재개하여 식량과 의료품 수입 등 생필품을 조달하고 임가공 무역도 재개하였지요. 그러나 인적교류는 북한 태권도 대표단과 아세안 게임 참가자들의 출입국과 코로나 봉쇄로 귀국치 못했던 북한인들의 귀국편을 제공한 것 이외에 일반인들의 출입은 아직 제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은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민 약 600에서 2600명을 강제로 북송시켰습니다. 정부 차원의 교류는 아주 제한적이었지요. 왕야진 주북대사는 임명된 지 2년 만인 3월 평양에 부임하였고 고위급 교류로는 중국이 7월 소위 북한의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리웅중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을 파견하였고 북한에서는 박명호 외무성 중국 담당 부상이 12월 북경을 방문 왕이 중국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하고 북중 관계의 지속적 심화 발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은 계기심마다 축전을 교환하며 북중 관계의 심화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지요. 러북 관계는 지난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북한의 전폭적 지지에 대하여 러시아는 북한의 ICBM 도발 등 계기심마다 유엔과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두둔하는 등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은 2022년 말부터 철도 운행을 재개하고 식량과 정제유 등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협력 강화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7월 북한의 소위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9월에는 김정은이 2019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였지요. 이 과정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의 탄약과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에 성공을 지원함으로써 동맹에 버금가는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후 10월에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의 방북 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11월에는 4년 만에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되어 무역과 경제협력 활성화 문제를 논의하였지요. 2024년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국제정세의 불안 고조와 미중 간 대립 심화, 남북 및 미북 간 갈등 심화 등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삼각 대립이 강화되면서 경랑의 파고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해에도 한미 간 연합연습 강화, 북한핵 억제 실행력 강화, 북한의 핵무력 강화에 유입되는 자금 및 수단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등 대북 강경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도,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가치에 기반한 외교정책을 지속해 나가면서 중국과의 실용적 관계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행을 통해 한미동맹의 안보를 넘어서는 경제, 기술, 사이버 분야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성격으로의 발전과 동맹정신 적용에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으로의 외연 확대를 위해 노력하면서 북핵 억지 실행력을 담보하고 한국 내 핵무장 여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합동군사훈련 강화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강화하면서 전략자산 운용에 대한 한국과의 공조를 모색해 나가려 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대화의 문은 조건 없이 열어놓으면서도 북한 핵무력의 추가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유엔 안보리 제재의 적극적 이행을 추구함과 함께 북핵 개발자금 차단을 위한 독자적인 제재와 가상화폐 자산 해킹 등을 막기 위한 사이버 안보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대선 전망의 불확실성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온 북한 핵무력에 대응하기 위해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위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한미일 안보 공조와 한일 간 재분야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에 터진 집권 자민당의 파티게이트 사건으로 기시다 총리의 입지가 더욱 약화되어 기시다 총리의 퇴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행과 한일 협력 기조 유지 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막고 윤석열 정부의 친미 기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전향적 접근과 경제적 당근 조치 등 한국에 대한 견인 노력과 함께 외교적 압박 및 산업 핵심 소재와 원자재의 수출 통제 등 강원 전략을 구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우리의 인태 전략 추진과 북중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아 보이며 중국은 오히려 한국의 총선을 겨냥하여 친중 세력의 당선과 친미 세력의 약화를 위한 인지전을 강력하게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지와 국제사회에 대러 제재 동참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에 대한 강한 압박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지원 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강한 압박보다는 대북 군사협력과 한러경협 복원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자제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가능성으로 새해의 한러관계의 복원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북한은 연말에 개최되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남 대미 적대시 정책에 기반한 강대강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미의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등에 대응한 미사일 도발 등 벼랑 끝 전술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각종 핵무력의 다종화, 실전화 노력을 배가하면서 이를 위한 추가 핵실험과 군사위성 추가 발사 등이 예상됩니다. 특히 남북 간의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고 북한이 비무장지대 내 지피를 복원하고 중화기들을 배치할 것으로 보여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북한이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휴전선과 서해 NLL 지역에서 무력 도발을 감행할 소지도 있습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보호법에 기반한 주민통제를 강화하면서 당의 통제 강화를 통해 김정은 유일지도체제의 이완을 방지하고 김정은의 충성심을 유도함은 물론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 러시아와는 지난해 합의한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실현에 노력하면서 지속적인 무기 및 탄약 지원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공고히 하고 러시아로부터의 첨단 군사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식량, 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고 북한 노동력의 수출을 통해 유엔의 대북 제재를 돌파하고 외화 수입도 도모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중국과는 국경 지역의 개방을 통한 교역 확대와 임가 공무역의 활성화를 통해 제재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이하여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 추진을 통해 북중 연대 강화에 힘쓸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